자, 지난 시간에 다자유도계의 감쇄가 있을 때 그 감쇄를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느냐. 감쇄가 있는 경우에 방정식을 풀려고 하면은 일반적인 선형점성 감쇄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형점성 감쇄라고 해서 주어지는 거는 이 지금 C 매트릭스, 즉 이 감쇄 행렬이 대칭 행렬이라는 것밖에 주어지지 않은데, 이게 대칭이라는 것만 가지고는 MK2 매트릭스로부터 모드 해석을 통해서 구해진 정규화된 모드 행렬 가지고 얘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얘가 이렇게 됐을 때 V 트랜스포즈 CV가 얘가 대각 행렬이 안 된다. 얘는 대각, 이거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되고 얘 람다 매트릭스 대각 행렬 되지만 얘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렇다면은 얘가 일반적으로 여기 지금 얘기한 요 V 트랜스포즈 C V가 요 감마라고 표시된 매트릭스인데, 이 감마 매트릭스가 대각 행렬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방정식이 다 디카플이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C 매트릭스를 우리가 정의를 할 때, 원래 점성 행렬이라는 걸 정의할 때 원래 실제 물리계가 실제로 선형 점성 감쇄를 갖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가정했던 게 아니라, 원래 물리계에서 그게 어떤 형태의 감쇄가 됐던 간에 완 사이클당 소진되는 에너지 양, 그것만 같으면 된다라는 개념으로 일종의 상당 점성 감쇄의 개념으로 얘가 제시되었던 거기 때문에,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이 행렬이 선형 점성 감쇄이면서 이 행렬이 이 감마 행렬이 대각 행렬이 되도록 우리가 모델링을 한다고, 한 발자국 더 나간다고 해서 그게 큰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건 모델링이기 때문에, 감쇄와 관련된 걸 모델링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모델링 한다고 해서 큰일 날 건 없다. 그래서 그렇게 모델링 하게 되면 이 감마 매트릭스의 이 대각선을 따라서 존재하는 놈들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이 제타1 오메가 1이 되고, 두 번째는 이 제타2 오메가 2가 되고,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존재하게 되면은 이 방정식이 이렇게 디카플된 방정식 n개로 바뀌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게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에 다시 한번 썸머리를 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풀리게 되면은, 이 방정식을 풀면은 Ri, 이거는 일자유도 방정식, 감쇄계 방정식에서 이거의 솔루션이 어떻게 된다는 거는 우리가 배웠었죠. 그 솔루션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런 형태가 된다 하고 배웠단 말이죠. 이런 형태가 된다. 즉 일자유도 감쇄계에서 이게 비제차항이고, 제차 방정식의 해는 요 앞에 있는 요 놈으로 표시가 되고, 그죠? 제차 방정식의 해는 요 앞에 있는 요 놈으로 표시가. 물론 여기서 이게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제타 i 값이 굉장히 언더댐프트 시스템일 때 얘기죠. 언더댐프트 시스템일 때 얘기입니다. 오버댐프트 시스템은 이렇게 표시가 안 되죠. 솔루션이 이렇게 표시 안 되는. 근데 우리가 보통 다루는 대부분의 진동계의 문제는 전부 다 언더댐프트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경우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차 방정식의 해고, 요 GIT라고 되어 있는 요 비제차항에 의한 해는 우리가 컨볼루션 인테그랄에 의해서 이런 형태로 구해진다 하는 걸 배웠었죠. 요 뒤에 있는 요 항은 바로 요게 유닛 임펄스 리스폰스 펑션이라고 그랬죠. 요게 그 언더댐프트 시스템의 일자유도 언더댐프트 시스템에 하나의 임펄스가 가해져, 유닛 임펄스가 가해졌을 때 리스폰스를 나타내는 함수죠. 그 함수에다가 t-타우를 대입하는 거고, 요 앞에 타우. 그래서 이게 컨볼루션 인테그랄로 요거에 의해서 발생하는 파티큘러 솔루션이다 하고 배웠습니다. 앞에서 일자유도를 배울 때 배웠어요. 열심히 안 하면서 또 따라온 사람들이 여기서 그런 거 배웠다고 그런 얘기를 할 때, 또 그 뭐
어렴풋이 들은 것 같긴 한데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이 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이 나면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고 바짝 긴장을 하도록 하세요. 그대로 가면은 그냥 잘해야 C로 끝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니까 학점이 그렇게 끝날 가능성이 농후하니까 만약 그런 상태라면 여러분이 좀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AI라는 놈과 여기 들어간 파이 i라는 놈은 바로 이 RI0와 RI.0 이 이방정식의 초기 조건 두 개가 결정되면 여기에 AI와 파이 i가 결정이 돼서 모든 게 다 결정되는 그런 식으로 결정되게 된다. 자, 그렇게 얘기했던 게 그 1장에서 했던 1장 2장까지죠. 그 했었던 그 내용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얘가 구해주고 나면 RI가 구해지고는 R을 아는 거죠. R을. 그래서 R을 알고 나면 그 다음에 이 위에서 여기서 R을 알고 나면은 여기서 V를 아는 거니까 X를 알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 방정식의 원래 방정식 mx 더블 다 플러스 cx 다 플러스 kx는 ft라는 방정식의 해를 구한 셈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카플드 되어 있는 방정식이죠. 원래 그 방정식의 애널리티컬 솔루션 해석적인 해를 갖다 우리가 구한 셈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해석적인 해를 갖다가 미분 방정식을 완전히 풀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물론 여기에 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R0와 R.0가 필요한데 그걸 필요하면은 우리가 X0와 X.0가 원래 실제로 주어지니까 그 X0와 X.0를 가지고 R0, R.0를 구하는 방법은 여기에다가 요 앞에다가 말이죠. 여기다가 V 트랜스포즈 M을 곱하면 되죠. V 트랜스포즈 M을 곱하면 양변에다가 요 우변이 V 트랜스포즈 M에다가 V가 되니까 이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버려서 R이 V 트랜스포즈 MX가 된다. 이런데 그래서 R0가 V 트랜스포즈 M X0가 되고 R.0는 V 트랜스포즈 M의 X.0가 된다. 그래서 X0와 X.0가 주어지면은 R0와 R.0를 요 관계식에서부터 쉽게 구할 수 있고 즉 여기 이 방정식을 위한 R10부터 Rn0까지가 다 구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다 풀 수 있다. 여기 다 풀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N자유도 감쇄 진동계의 해를 갖다가 구할 수가 있다. 자, 거기서 유일하게 문제가 됐었던 거는 이렇게 이 식이 이렇게 모델링 될 수 있다고 감쇄 요게 대각선으로 모델링을 하면서 그런 선형 점성 감쇄를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게 이 대각선을 따라서 요 E 제타 I 오메가 I가 위치하게 되니까 제타 1서부터 제타 N까지만 구하면은 그러면 그 C를 구할 수 있어요. 왜? 이게 이 감마 매트릭스를 알고 있으면 대각선으로 되어 있는 감마 매트릭스를 제타 1서부터 제타 N까지 알고 있으면은 오메가 1서부터 오메가 N은 이미 아는 거니까 M하고 K 알면은 감마를 알고 있으면 감마가 V 트랜스포즈 C V면은 C를 아는 거는 V 트랜스포즈 V를 갖다가 각각 그 앞에다가 저걸 해서 V 트랜스포즈하고 V를 갖다가 이 감마의 앞뒤에다가 곱하면 되는 거죠. 곱하면 돼요. 그거 구할 때도 우리가 V의 인버스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V의 인버스는 V 트랜스포즈 M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V 트랜스포즈 M 곱하기 V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니까 V의 인버스는 V 트랜스포즈 M이에요. 그러니까 인버스 매트릭스 구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절대. 인버스가. 이거 뭐 트랜스포메이션은 그것도 그 구한 걸 옆으로 돌려놓으면 되는 거니까 그것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C 매트릭스를 쉽게 제타 1서부터 제타 N까지만 알고 있으면은 C 매트릭스를 갖다가 금세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그런 형태의 C 매트릭스를 거꾸로 구해낼 수 있는 거죠. 그 모드 감쇄를 갖는 선형 점성 감쇄 형태를 갖다가 거꾸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그러나 아주 제너럴하게는 아주 일반적으로는 그런
그 제한 조건 두지 않고 내가 하여간 선형 점성 감세 범위 내에서 하여간 내가 원하는 형태로 하고 이렇게 모드 감세 아니라고 생각하고 풀 수는 없겠냐. 그렇게 되면 얘가 대각선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해석을 통해서는 이게 이 연성이 이렇게 풀리는 형태로 바뀌지가 않는다. 그랬을 때 쓰는 방법은 복소 모드 해석이라는 걸 쓰게 되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원 과정 같은 데를 가게 되면은 진동 해석과 관련된 대학원 과정에서 이 복소 모드 해석법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복소 모드 해석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그게 꼭 궁금해서 못 살겠다 그런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그런 사람은 그 대학원 강의 노트를 참조하면 돼요. 똑같은 패스워드로 웹사이트에서 그 스트럭처럴 다이내믹스라는 구조동력학이라는 데를 들어와서 그 강의 노트를 해보면은 강의 노트에 한 5주차나 4주차인가 5주차에 보면 이 복소 모드 해석에 관련된 내용들이 다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조하면 됩니다. 근데 학부 과정에서는 거기까지 안 다룬다. 자, 그래서 모드 해석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했고, 모드 해석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우리가 MCK가 주어지는 감세 진동계, 다자유도 감세 진동계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진동계의 고진동수 구하고 모드 구하고 또 그 진동계 자체를 연성되지 않은 방정식 n개로 바꿔서 다 풀어서 원래 그 진동계의 시간에 따른 리스판스까지 해석적으로 딱 구하는 그 과정을 통틀어서 모드 해석이라고 얘기를 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드 해석이라는 얘기는 그 과정, 고진동수 구하고 모드 구하고 그리고 정교화된 모드 행렬 구하고 그거 이용해서 원래 피지컬 코디네이트를 정교화된 코디네이트로 모달 좌표라고도 얘기를 하죠. 모드 좌표라고 얘기는 좌표로 바꿔서 전부 디커플 시켜서 다 푼 다음에 다시 백 트랜스폼 선형 변환한 걸 다시 돌아오면은 원래 피지컬 코디네이트의 시간에 따른 반응들을 다 구하게 되는 이 과정을 통틀어서 모드 해석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 과정이 굉장히 이 4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자, 그리고 잠시 이제 진동과 관련된 진동 그 자체는 아니지만 잠시 다자유도 진동계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동력학을 배우면서 운동 방정식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뉴턴의 방법을 배웠죠. 그래서 자유물체도를 그린 다음에 그 자유물체도에다가 가해지는 모든 힘을 다 그려놓고 그 힘에 근거해서 내가 좌표계를 정하고 그 좌표계가 뭐 두 개, 평면에서는 두 개 방향이 있을 게고 공간에서 세 개 방향이 있을 텐데 좌표계를 정하고 그 좌표계 방향으로 파티클 병진 운동만 한다면 세 개 공간에서 세 개 방향으로 그 힘들을 분해해서 방정식을 각각 쓰면은 세 개의 병진 운동과 관련돼서만 방정식이 나타나고, 만일 그게 대상체가 리지드 바디라면은 병진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회전 운동도 하니까 회전 운동과 관련된 세 개를 더해서 6개. 만일 평면 운동한다 그러면 평면에서는 X 방향, Y 방향 이렇게 일반적으로 두 개에다가 돌아가는 방향까지 해서 세 개 이렇게 되죠. 그 X, Y라고 표시할 게 아니라 여러분이 동력학 배울 때 그 좌표계는 방향이 서로 수직인 좌표계를 우리가 보통 쓰죠. 그래서 오소 노멀 하다고 표현하는데 서로 수직인 두 개의 단위 벡터로 이루어진 저거죠. 그래서 그게 X, Y 방향으로 하는 카테시안 좌표계도 쓰지만 여러분들이 무슨 그 궤적 좌표계라든지 또는 극좌표계라든지 이런 걸 쓰는 방법들을 갖다가 다 배웠습니다. 동력학 때. 그래서 그 좌표계 방향으로 이렇게 힘을 분리해 가지고 각각의 방향의 방정식을 유도하는 그런 방법이 바로 뉴턴의 방법인데, 이 진동을 다루면서 이제 다자유도로 가게 되면은 뭐
이자유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걸 일일이 하나씩 이렇게 자유물체도를 그려가지고 하나씩 이자유도가 되면 자유물체도 또 그 이자유 뭐 바디는 하나일 수도 있고 하나가 두 개로 움직일 수도 있고 한 방향으로만 움직인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 이자유도 진동계에서 이렇게 평면에서 두 개의 매스가 이렇게만 한 방향으로만 움직인다 그러면은 각각의 방정식을 갖다가 그 한 방향으로만 각각의 자유물체들을 그렸었죠. 3자유도가 되면 세 개의 자유물체들을 또 그려야 돼요. 이 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매스가 세 개 있고 스프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3자유도 이상 이렇게 되게 되면 진동 문제를 다룰 때 자유물체들을 하도 많이 그려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불편해진단 말이죠. 불편해져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계산량을 좀 어떻게 줄이면서 방정식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개발된 방법이 이제 가상일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상일의 원리에 의해서 여기 등장하는 라그랑지 방정식이라는 게 유도가 되는 건데 이 라그랑지 방정식이 유도되는 과정 이거는 또 대학원 과정이나 이런 데서 또 배우는 거고 여기서는 여러분은 그 유도하는 과정까지 배우지 않고 그 방정식을 사용하는 법만 배우는 거죠. 이걸 사용하면 훨씬 뉴턴의 운동방정식으로 뉴턴의 방법으로 운동방정식을 구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구할 수 있다.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죠. 일단 이 라그랑지 방법을 이야기하려면 여기에 등장하는 몇 가지 용어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선 첫 번째 용어가 일반 좌표라는 말입니다. Generalized Coordinates라는 말인데 이 일반 좌표라는 말은 어떻게 이해하면 여러분이 되겠냐면은 어떤 이런 그 미케니컬 시스템이 있을 때 이 미케니컬 시스템에 이 모션을 할 때 우리가 이걸 따지는 건 보통 이제 다이내믹스니까 시간에 따라서 그 형상이 변한단 말이에요. 변하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표시하느냐 하는 거죠. 이 형상에 따른 이 변화를 갖다 표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변수의 수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그 일반 좌표의 수 그리고 그 변수들을 일반 좌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변수. 이걸 표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수예요. 자 여기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했을 최소한의 수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서 이런 펜들럼이 있다. 단진자 운동을 한다. 그러면 얘가 운동을 할 때 얘의 운동을 표현하기 위해서 얘의 형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최소한 몇 개가 필요하냐 했을 때 하나만 있으면 된다. 세트 하나만 있으면 이게 형상이 딱 결정돼 버리잖아요. 하나 형상이 예를 들어서 x와 y 두 개를 가지고 표현하겠다. x와 y는 역시 좌표계예요. 좌표예요. 그죠? x와 y는 좌표죠. 그러나 x 하나가 결정되면 y는 따라서 결정되죠. 최소의 좌표수가 아니에요. 왜냐면 x자승 플러스 y자승은 l자승이 될 테니까. 그죠? l자승이 될 테니까 이건 최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최소가 아닌 거는 그냥 좌표는 좌표지만 일반 좌표는 아니에요. 일반 좌표라는 얘기는 그 시스템의 시간에 따른 형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변수들의 집합을 일반 좌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 좌표라고. 그 개념을 정확히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들을 때 정확히 새겨들어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공부를 더 하게 됐을 때 이 기초 과정에서 개념을 탄탄하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나중에 고등 과정으로 갔을 때 혼동이 없고 쉽습니다. 이 기초를 배울 때 기초를 흔들흔들하고 개념이 흔들흔들하면은 그때는 별로 이게 별 차이가 안 나는데 나중에 멀리 가려고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고생을 하게 돼요. 굉장히 고생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옛날에 보면은 막 그 도사 찾아가서 막 그 무술 배우겠다고 찾아가면은 3년 동안 앞마당 쓰는 빗자루질만 열심히 시키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자기 열심히 찾아가서 사부로 모시겠습니다 하고 찾아갔는데 이 사람이 부려먹기만 하고 맨날 청소만 시키고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고 빗자루질만 시키는구나 해가지고 자기 사부를 막 원망하고 이 노동 착취다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그 빗자루질만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은 무도를 하려면은 기본 체력이 하체가 단단해야 무도는 멀리 갈 수가 있어요. 기본을 제대로 안 해놓고
그냥 빨리 가려고 그러면은 절대 멀리 못 갑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제 여러분들 요새는 별로 그렇게 이제 좀 그렇게 인기 있는 스포츠에서 좀 벗어나고 있는 중이지만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대부분이 막 골프를 열심히 치죠. 여러분들 중에서 나중에 골프를 배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어떠냐면 배우기 시작하면은 기초를 배우라고 그래가지고 기초를 맨날 똑같은 걸 놓고 똑같은 폼으로 똑같이 이걸 치는 것만 6개월을 시킵니다. 어? 그런데 그 6개월 못 참아요, 대부분이. 치다 보면은 뭐 이건 다 잘 맞는데 뭐 이제 빨리 나가서 자기 멋대로 치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치면은 치다가 이제 잘 안 돼서 다시 돌아오면은 그때 나쁜 버릇이 들어버린 건 다시 못 고칩니다. 그거 고치려면 무지무지하게 힘들어요. 무지무지하게 힘들어요. 자기가 배웠던 기간에 2배를 투자를 해야 돼. 그때까지 했던 거. 2배를 투자를 해서 해야 고쳐지고 그것도 그렇게 해서 고쳐진 것도 결정적인 순간에 옛날 나쁜 버릇이 다 튀어나와.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골프 배울 때 잘 열심히 배워라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나중에 골프 배울 때 잘 새겨 듣고 그냥 나는 뭐 이렇게 고수 되고 싶은 생각은 없어. 그냥 어느 정도 즐기면서 칠 거야. 그러면 뭐 꼭 그렇게 막 6개월 동안 그것만 계속 하고 있을 필요 없어요. 그건 뭐 여러분 철학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내가 진짜 고수까지 되고 싶다. 골프에서 싱글 플레이어가 되고 싶다 하면은 처음 6개월간 꼭 참고 그 단조로워 보이는 그거를 좋은 습관을 처음 배울 때 좋은 습관을 들여놔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학문에서도 처음에 여러분들이 배울 때 이거를 기초적인 개념이나 이거를 갖다가 탄탄히 잘 다져놔야 나중에 흔들리지 않고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흔들흔들 해놓으면은 그러고 나서 나중에 돌아오면은 그게 몇 배 시간이 걸려요. 나중에는 지 마음대로 하고 나면은 나중에 그거 고치려면 훨씬 어려워지는 거예요. 뭐든지. 그게 그 이치가 꼭 어떤 한 군데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뭐 스포츠를 배우는데도 그렇고 학문을 하는데도 그렇고 나중에 심지어는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동일해요. 동일해요. 너무 서둘러서 빨리빨리 가려고 욕심내지 말라. 욕심내지 말라. 모든 게 자기가 치러야 할 대가를 충분히 치르면서 가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 대가를 안 치르고 빨리빨리 가버리려고 그러면 나중에 그 대가의 몇 배를 치러야 돼요. 꼭 그렇습니다. 꼭 그래요. 근데 사람은 그렇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또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현명한 사람들입니다. 현명한 사람들이 그걸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대성하는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이 마음이 굉장히 순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순박한 사람들이 남의 말을 하면 그 말을 고지고대로 그냥 듣고 그대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대성합니다. 근데 딱 듣고 나서 벌써 자기 머리가 싹 돌아가 가지고 그거는 이런 뜻으로 한 얘기일 거야 그러고 자기가 막 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한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은 절대 대성 못합니다. 그때는 조금 더 빠르고 그래가지고 그때 순간적으로는 조금 더 빨리 가는데 긴 싸움에서는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그 점을 여러분도 꼭 기억하세요. 나중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 이 라그랑지 이퀘이션은 일반 좌표가 뭐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 좌표가 아니다. 이 중에서 하나만 고르면 일반 좌표예요. 내가 x만 고르겠다. 그러면 일반 좌표예요. 여기 x 하나만 있으면은 y는 결정되고 그러고 나면은 저기 돼. 그렇지만 이게 x 하나만 있으면 y가 결정될 때 x가 결정되고 나면은 y는 결정되죠. 근데 y를 갖다가 잡아버리면은 x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결정돼 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y는 또 일반 좌표로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그 하나를 고르더라도 어떻게 고르느냐에 따라서 일반 좌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 여하간 일반 좌표라는 건 이런 용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용어를 일반 좌표는. 근데 이 용어가 앞으로 또 여러분이 나중에 배우다 보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이런 어떤 다이내미컬한 이렇게 미케니컬 시스템의 어떤 시간에 따른 형상의 변화를 표시를 할 때 일반 좌표를 이용해서 표시를 한다 그러면 일반 좌표 수가 한 개다. 그러면 1자유도고 일반 좌표 수가 두 개다. 그러면 2자유도고 세 개다. 3자유도고. 왜냐하면 형상을 그리는데 그만큼 필요하니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좌표의 수가 그 시스템의 자유도 수하고 일반적으로 일치하는데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그렇게 흔히 등장하진 않지만 그 경우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원 과정 정도 가면은 또 배웁니다. 이렇게 일치하는 시스템을 영어 저걸로 홀로노믹 시스템이라고 그러고 그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등장하는 넌 홀로노믹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넌 홀로노믹 시스템의 대표적인 그 예로는 뭐 이렇게 그 지면을 굴러가는 동전이라든지 아니면은 얼음 위를 미끄러져가는 어떤 이런 스케이트 날이라든지 하는 그런 거에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일반 좌표 수보다 자유도수가 작아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커지는 경우는 없어요. 자유도수가 작아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를 넌 홀로노믹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학원 과정 정도 가서 배우고 여기서는 그런 게 있다 하는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는 그게 메이저 지금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 뭐 이렇게 넌 홀로노믹 시스템을 갖다가 내가 이게 아직 우리나라 말로 제대로 잘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홀로노믹 시스템을 내가 홀로 그래가지고 호로게 이렇게 번역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번역하고 나니까 이게 넌이 붙었으니까 비로게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이 한자 이 호로 그냥 이 글자 그대로 거기 무슨 한자가 뭐 관련된 것도 아니고 한자 옛날 사람들은 한자를 다 붙여서 번역을 했는데 내가 한자에 그렇게 능하지도 않고 겨우 읽을 정도고 한자 보면은 옛날 분처럼 그렇게 한자 그렇게 능해서 한자로 번역해놔도 중국 사람들은 이거 굉장히 잘하는데 번역해놔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한자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는 무슨 소리인지 어차피 못 알아들을 거가 뻔하기 때문에 영어 발음하고 비슷한 그런 걸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라그랑지 방정식이라는 거는 가상일의 원리에서부터 버추얼 워크 프린시플이라는 것부터 유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가상일이라는 게 뭐냐? 이거죠. 가상일이라는 게 뭐냐? 이거죠. 자, 가상일이라는 게 뭔가 하는 거를 갖다가 잠깐 이게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잠깐 이 가상일의 원리라는 게 뭔가를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림을 그려놓고 가상일이 뭔가 자, 이 아주 제일 많이 내가 쓰는 이 예제인데 이런 두 벽 사이에 실을 갖다가 이렇게 늘어뜨린다. 그러면 이렇게 늘어질 거예요. 이렇게 이 높이가 다르면 이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죠. 늘어지죠. 그러면 이렇게 늘어졌을 때 이쪽으로 중력이 작용하면 얘가 어떤 정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죠. 정적 평형 상태에 도달해요. 정적 평형 상태에 도달해요. 자, 가상일의 원리는 어떤 내용이냐면 말이죠. 자, 여기 힘이 다 작용하고 있어요. 중력이 요 실 위에 있는 파티클들에 다 작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쪽 방향 다. 그런데 이 이퀄리브리움 상태에서 살짝 이걸 퍼터베이션이라고 하는 퍼터베이션 살짝 이 양쪽의 바운다리 컨디션은 만족을 해야 되고 살짝 퍼터베이션을 시키면은 이렇게 이거는 어떻게 시키느냐는 상관없어요. 여기서 이 이퀄리브리움 상태에서 이렇게 벗어난 요 양을 갖다가 뭐냐 버추얼 디스플레이스먼트 가상 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퀄리브리움에서 벗어난 가상 변이
가상 변이라고. Virtual Displacement. 이건 순전히 이런 변이를 일으켜보자 하는 거예요. 이 가상 변이의 특징은 뭐냐면은 굉장히 작다. 굉장히 작다. 인피니시말이라고 얘기를 해요. 영어로 인피니시말. 굉장히 작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작을 뿐만 아니라 아비트러리. 꼭 이게 아니라 작기만 하면 되는 거고 어떻게 작아도 상관없다 이거죠. 요거 이퀄리브리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작아도 상관없다. 아비트러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러나 이 양쪽에 이 경계 조건 만족해야 돼요. 그걸 갖다가 영어로는 kinematically admissible 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경계 조건은 만족하되 아주 작고 임의의 작은 변이를 갖다가 이퀄리브리움 상태에서 일으켰을 때 요거를 가상 변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파티클들이 이렇게 가상 변이만큼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 여기에 중력이 다 작용하고 있었으니까 그 중력들이 요 변이 일으키는 동안에 한 일량이 있죠. 일량. 이 가상 변이, 힘이 다 작용하고 있어요. 그 힘이 이 가상 변이가 일어나서 한 일량.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요 가상 변이 양이 요게 델타, 이렇게 가상 변이 이렇게 벡터로 델타 R 이렇게 표시합니다. 델타 R. 근데 여기에 작용하고 있는 이 힘이 이게 전부 다 그래비테이션 포스 이런 힘이 작용하고 있다 하면은 여기 파티클마다 이건 대표, 모든 파티클마다 작용하고 있는 힘의 대표입니다. 대표. 그러면은 이 힘이 요만큼 움직이면서 한 일량은 여러분 그 일량을 갖다가 바로 가상 1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상 1량은 이 그래비테이셔널 포스에다가 가상 변이량을 내적한, 이게 원래 1의 정의죠. 1의 정의는 힘 곱하기 변이죠. 힘 곱하기 변이. 힘도 벡터고 변이도 벡터예요. 이거죠. 이걸 가상 1이라고 하는데 가상 1은 왜 생기느냐? 가상 변이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힘은 원래 있는 힘이고 피지컬하게 실제로 존재하는 힘이고 이 힘이 가상 변이를 일으켜서 그때 발생하는 일량이 가상 1이에요. 가상 1의 원리는 뭐냐면은 가상 1의 원리는 이게 0이 된다. 언제? 이퀄리브리움 상태에서 퍼터베이션을 시켰을 때는 이게 0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안에는 굉장히 아주 깊은 피지컬한 인사이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가상 1의 원리가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나온 게 아니라 깊은 피지컬한 인사이트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아무 데서나 이렇게 0이 되는 게 아니라 0이 될 때는 언제 0이 되느냐? 이퀄리브리움 상태에서 퍼터베이션 시켰을 때 그때 이게 0이 된다. 거기에 그 시스템에 작용하고 있는 모든 힘들이 이퀄리브리움 상태에서 퍼터베이션 시키게 되면은 그때 발생하는 일을 합해보면 0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지금 얘가 스태틱 이퀄리브리움이죠. 정적 평형이죠. 정적 평형에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동적 평형에도 동일하게 작용해요. 동적 평형이라는 건 여기에 이 지금 힘 중에서 이렇게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액티브 포스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 파티클들의 매스에 의한 이너시아 포스 있죠. 이너시아 포스 다 포함해서 이너시아 포스와 액티브 포스 다 포함해서 가상 변이에서 발생하는 양이 0이다. 그게 다이내믹 이퀄리브리움 상태를 중심으로 퍼터베이션 시켰을 때 0이 된다. 아무 때나 0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게 가상 1의 원리입니다. 가상 1의 원리는 처음에는 스태틱에 대해서 개발이 됐고 그 다음에 이게 익스텐드 된 게 가상 1의 원리가 다이내믹스까지 익스텐드 돼서 된 이거를 갖다가 해밀턴 원리라고 합니다. 해밀턴의 원리. 그래서 가상 1의 원리가 다이내믹 시스템까지 익스텐드 된 걸 해밀턴의 원리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 가상 1의 원리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될 이 라그랑지 방정식이 유도가 됩니다. 그 유도하는 과정은 역시 또 여러분이 궁금하면은 나중에 그 스트럭처럴 다이내믹스 강의 노트를 대학원 강의 노트를 여러분이 참조하면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유도 과정이 다 나와 있어요. 유도 과정이.
그런데 그렇게 유도될 때는 이 기본적인 컨셉이 여기 있는 거예요. 가상일의 원리가 어떻게 유도되는가 하는 근데 이거는 그냥 수학적으로 유도된 게 아니고 깊은 피지컬한 인사이트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이퀄리브리엄, 이퀄리브리엄 상태의 근처에서만 이 가상 변이가 일어났을 때 가상일이 0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0이 안 된다. 다른 데서는 0이 안 된다. 이퀄리브리엄 상태를 중심으로 한 가상 변이에 의한 가상일이 0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요 설명을 하는 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금은 뭐 학부 이걸 배우는 거니까 이 설명이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아주 멀리 가려고 그러면은 이런 베이직한 거를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멀리 갈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책에 뭐가 나오는데 뭐라고 설명이 나오는데 무슨 소리인지 잘 몰라요. 그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놓은 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설명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가상일의 원리에서 유도된 방정식의 형태가 어떻게 나오느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라그랑지 방정식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방정식입니다. 우리가 라그랑지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요 밑에 있는 요식 때문에 라그랑지 방정식이라는 얘기를 많이 써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외우기가 쉬우니까 여러분이 외우기가 요 방정식 형태를 외우기가 쉬워서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많이 합니다. 요 L자 요거를 라그랑지안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요 라그랑지안을 이용해서 이런 형태로 표시한 요 식을 라그랑지 방정식이라고 한다. 그리고 여기에 요 방정식에서 요 L은 뭐냐면은 카이네틱 에너지 빼기 포텐셜 에너지를 L이라고 정의를 하고 요게 QI는 뭐냐면은 바로 아까 얘기했듯이 일반 좌표들이에요. 일반 좌표들. 내가 그 시스템을 갖다가 그 표시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세 개의 일반 좌표가 필요했다. 일반적으로 그러면 3자유도 시스템이다. 이렇게 non holomorphic 시스템이 아니면은 비로계가 아니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좌표를 Q1, 두 번째 좌표를 Q2, Q3 해서 이런 방정식 3개 나오죠. 그래서 운동 방정식 3개가 당연히 구해지겠죠. 운동 방정식 3개가 구해집니다. 자, 원래 유도된 형태는 이거예요. 원래 유도된 형태는 이건데 이 U는 포텐셜 에너지는 QI 닷하고 상관이 없죠. QI 닷하고 스피드나 이런 거하고 포텐셜 에너지는 상관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라운드 V 오버 라운드 QI 다트는 0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걸 갖다가 하나 빼줘도 상관없죠. 라운드 V U 오버 라운드 QI 다트를 하나 빼줘도 0을 빼주는 거니까 상관없으니까 그러면 결국 T-U, T-U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L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게 왜 이렇게 나왔나는 금세 이렇게 보면 금세 알 수 있다. 왜냐면은 U가 QI 닷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라운드 U 오버 라운드 QI 닷이 여기다 하나를 더해주면 된다. 여기 T-U 해서. 그러면 요거는 라운드 T-U 오버 라운드 QI잖아요. 그게 이거잖아요. 앞에 거는 L이고 T-U가 L이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외우기 쉽게 이거가 된 거고 여러분이 익숙해지면 사실은 이렇게 쓰는 게 편해요. 예, 저 나중에 계산할 때. 왜냐면은 쓸데없이 이게 L에 대해서 그 L에 U까지 다 포함해서 QI 다 할 필요 없이 그냥 이거 이렇게 해도 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방정식이 유도되는데 이거를 이용하는데 제일 까다로운 부분은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비제차항, 요 QI, 라지 QI 이걸 갖다가 일반력 해서 generalized force라고 얘기를 하는데 generalized force라고 얘기를 하는 일반력이라고 그러는데 요 놈을 갖다가 구하는 게 요게 조금 까다로워요. 그렇지만 진동계에서 여러분이 진동계가 주어졌을 때 M 매트릭스와 K 매트릭스는 이 비제차항하고 아무 상관없죠. 그래서 M 매트릭스, K 매트릭스만 유도하는 그런 문제가 되면은 이게 0이 이 오른쪽이 0이 돼 버리기 때문에 제차 방정이 이게 0이 돼 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아주 쉽죠. 아주 쉽습니다.
근데 요 이제 우변에 비제차항이 등장하게 되면은 요 비제차항 QI를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그 부분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 부분이. 그거는 예제를 통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이게 가상일의 원리를 통해서 얘 QI를 구합니다. 가상일의 원리. 원래 이 방정식이 가상일의 원리로부터 유도된 거기 때문에 이 QI를 가상일의 원리로부터 유도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방정식을 라그랑지 방정식이라고 한다. 유도되는 과정은 여러분들한테는 여기서는 저걸 안 하고 여러분이 꼭 궁금하면은 대학원 강의 노트를 참조하면 되겠고, 자, 이거를 이용해서 풀이하는 모습을 한번 좀 보자 이거죠. 자, 그런데 여기 일단 아까 금세 얘기한 것처럼 질량행렬하고 강성행렬 같은 경우 말이죠. 질량행렬하고 강성행렬 같은 경우에 이렇게 구해져요. 질량행렬하고 강성행렬은 여러분이 카이네틱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만 알면은 이렇게 편미분 두 번 하면 QI에 대해서, QI 닷에 대해서 편미분 한 번 하고 QJ 닷에 대해서 편미분 하면은 이 질량행렬의 요소들이 다 구해져요. 또 강성행렬의 요소는 포텐셜 에너지로부터 다 구해져요. QI로 한번 편미분하고 QJ로 편미분하고, 요 질량행렬일 땐 QI 닷고 강성행렬일 땐 QI로 편미분한다는 점을 잘 눈여겨봐야 됩니다. 같은 게 아닙니다. 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질량행렬은 운동에너지와 관련되는 거고, 강성행렬은 포텐셜 에너지, 보존 에너지하고 관련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오른쪽에 추가적으로 감쇄행렬과 관련된 부분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이것도 마치 감쇄행렬의 요소들도 QI 다트와 QJ 다트로 두 번 편미분해서 구하려면은 그 감쇄행렬에 관련된 이 에너지 펑션이라고 있는데, 이걸 레일레이 에너지 디시페이션 펑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레일레이가 사람 이름이죠. 레일레이가 이 유도를 했다고 해서 레일레이의 디시페이션 펑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디시페이션 펑션은 그 에너지가 어떻게 감쇄하는 그 형태를 갖다가 정의한 함수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형태가 이렇게 주어져요. 감쇄 행렬이 선형 점성 감쇄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감쇄 행렬은 2분의 1의 QI 닷의 트랜스포즈 C QI 닷 이런 식으로 주어져요. 이거는 운동 에너지는 이런 형태라는 거, 2분의 1 MV 자승 형태로 이렇게 된다는 거를, 그 일자유도일 때는 그냥 2분의 1 MV 자승이지만 다자유도일 때는 그게 이렇게 행렬 형태로 이렇게 되죠. 이렇게 형태되고, 그 다음에 2분의 1 KX 자승이라고 여러분이 동력학 배울 때 일자유도 하나에 대해서는 그렇게 스프링 하나에 보존에너지 그렇겠지만, 스프링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는 다자유도 시스템일 때는 2분의 1 이 KX 자승이 아니라 이렇게 매트릭스 형태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그 운동 에너지와 보존 에너지, 그리고 감쇄와 관련된 에너지 소실함수, 에너지 디시페이션 펑션이라는 이 소실함수, 이 세 가지 형태가 주어지고, 이것만 여러분이 실제로 시스템에서 이거 구하는 건 쉽잖아요. 훨씬 더 쉬워요. 얘네들 운동 에너지 구하고 보존 에너지 구하는 거는 여러분이 동력학 시간에 어떻게 구하는지 배웠다면, 그것만 제대로 구해 놓으면 그 다음에 그 시스템의 질량 행렬, 강성 행렬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런 예제들이 이제 따라서 나오죠. 그래서 예제를 한번 보자. 일단 감쇄는 돌려놓고, 자,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보자 이거죠. 자, 이 3자유도 시스템입니다. 3자유도 시스템. 질량 3개 있죠. 왜 3자유도냐? 이 형상을 시간에 따른 형상을 갖다 표시하는데 필요한 좌표수가 적어도 3개가 필요하니까 3개가 있어야 이 형상이 완전히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 일반 좌표수가 3개고, 그리고 자유도가 3이다. 그래서 이 스프링이 하나도 늘어나지 않은 위치부터 늘어난 걸 Q1, 거기서부터 Q2, Q3라고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 스프링은 Q1만큼 늘어나는 거고, 요 스프링은 Q2하고 Q1하고 차이만큼 늘어나는 거고, 요 스프링은 Q3하고 Q2 차이만큼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요 질량 M1, M2, M3의 속도는 Q1 닷, Q2 닷, Q3 닷이죠.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는
요놈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1 Q1 닷의 자승이고, 요놈은 2분의 1 M2 Q2 닷의 자승이고, 요놈은 2분의 1 M3 Q3 닷의 자승이고. 쉽죠? 운동 에너지 표시하는 게 굉장히 쉬워요. 그 다음에 보존 에너지는, 요 스프링의 보존 에너지는 2분의 1 K1 Q1의 자승이고, 요 스프링의 보존 에너지는 2분의 1 K2 Q2 빼기 Q1의 자승이죠. 왜냐면 늘어나는 길이가 Q2 빼기 Q1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요놈의 또 보존 에너지는 2분의 1 K3 Q3 빼기 Q2의 자승이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 보존 에너지가 쉽게 구해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구해놓고 나면은 요 운동 에너지를 Q1, Q2에 대해서 각각 Q1, QI, QJ에 대해서 IJ는 각각 1에서 3까지 변하는 거죠. 두 번씩 편미분하게 되면은 질량 행렬이 다 나오고 여기서도 강성 행렬이 다 나온다. 이런 얘기고, 이거 가지고 운동 방정식을 바로 구하겠다 그러면 앞에 라그랑지 방정식에서 일단 그 카네틱 에너지를 갖다가 Q1 다트로, Q2 다트로, Q3 다트로 구한다. 이 편미분한 다음에 여러분 편미분 어떻게 하는지 잘 알고 있어야 되죠. 편미분하고 상미분하고 막 헷갈려 버리면 안 돼요. 편미분하고 상미분하고. 자, 예를 들어서 2분의 1 M1 Q1 다트의 자승을 Q1으로 편미분했다. 그럼 뭐가 됩니까? 그걸 이제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봐 내가 하는 얘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봐. 뭐 아는 사람 당연히 있을 테고, 2분의 1 M1 Q1 다트의 자승을 Q1으로 편미분하면 0입니다. 0. 편미분은 개념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Q1하고 Q1 다트하고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뭔가 이게 Q1으로 편미분하면 뭐가 남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편미분이 뭔지를 1학년 때 그 캘큘러스 배우면서 전혀 제대로 안 배운 거예요. 이건 뭐 캘큘러스가 아니라 고등학교 때도 이 수학에서 등장하는 내용인데, 편미분에 대한 게, 편미분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 편미분을 뭔지 1학년 대학 1학년 수학책 캘큘러스 책을 잘 보면서 잘 편미분이 뭐니, 편미분은 그 Q1이라는 놈이 익스플리시트하게 여기 등장하지 않으면 그냥 0돼 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놈을 시간 t로 편미분한다. 그럼 뭡니까? 결과가? 결과가 0이에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 D, 그냥 온전한 D자하고 라운드하고가 달라요. 라운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면 이게 라운드 T 오버 라운드 이렇게 나오잖아요. 라운드, 파샬의 의미. 편미분 파샬이죠. 이게 상미분일 때는 그냥 D자를 쓰잖아요. D자, 상미분. 예를 들어서 이 밑이 이게 시간 t다. 그러면 이거 0이에요. 그게 아니라 여기 dt분의 d 라지 t 하면 그건 0이 아니죠. 그러면은 이거 시간에서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M1 Q1 다트 Q1 더블 다트가 되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상미분하고 편미분하고 구분 못하는 사람도 있을까봐 하는 얘기예요. 상미분하고 편미분이 뭔지도 모르고 있으면은 이게 뭐 설명하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되는지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뒤죽박죽. 그러니까 수학적인 기초가 흔들흔들하고 있는 사람, 뭐 지금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대학교 1학년 책을, 여러분 나이에는 절대 안 늦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나이는 절대 안 늦어. 지금부터 뭐 다시 시작해도 얼마든지 뭐든지 다 갈 수 있어요. 아직.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이제 졸업하고 사회 나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려워집니다. 그때부터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지금 모자라는 점이 있으면 지금 빨리 채워요. 만약 여러분이 내가 좋은 엔지니어가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엔지니어하고 나는 별로 저게 소질이 안 맞는 것 같고 흥미도 없고 그러고 살고 싶지도 않고 엔지니어들의 모습이 내가 싫다. 어쩌다가 잘못해서 여기 들어왔는데 나는 그 모습으로 살고 싶지는 않다. 그냥 친구가 그런 건 그냥 봐주겠는데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그런 사람은 꼭 뭐 그렇게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죠. 그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 마음대로 살아라.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얼마든지 자기 소질에 맞게 자기 소질 찾아가는 건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쁘다고 얘기를 안 해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되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해야죠. 마음만 되고 싶다 그러고 안 하면은 그 아무 결과가 안 나오잖아요.
자꾸만 마음은 되고 싶다. 난 부자가 되고 싶다. 근데 부자가 되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 대가를 아무도 치르지 않으려고 그러면, 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남의 걸 뺐든지 속이든지 그런 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대가 안 치르고 하는 게, 그것도 물론 대가를 안 치르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죠.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그랬죠,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편미분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빨리 수학 찾아가서 편미분이 뭔지 다시 보세요. 편미분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걱정이 돼서 내가 하는 얘기니까. 자, 그래서 여기 요거 편미분하면, 이건 Q1에 대해서 편미분하면은 요 자승된 게 없어지고 M만 Q1 돼 버렸습니다. M만 Q1 돼 버렸어요. 이거는 Q2하고 이 Q2 같은 Q1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다 0 돼 버린 거예요. 해보니까. 그러니까 요거만 남은 거죠. 동일하게 Q2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라지 T를, 운동 에너지를 M2Q2가 된 거고, Q2 다시 된 거고, Q3 닷에 대해서 편미분하면은 M3 Q3 다시 된 거고. 당연히 뭐 여기서 보면 여기 Q1, Q2, Q3 여기 등장 안 하기 때문에 Q1에 대해서 편미분한 건 0 되고, Q2에 대해서 편미분이 Q3에 0 돼 버리고. 그죠? 그다음에 포텐셜 에너지는 Q1 닷, Q2 닷, Q3 닷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 Q1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여기서 K1, Q1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Q1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도 Q1이 있기 때문에 요 Q1에 관련된 놈이 여기 편미분해서 이렇게 튀어나온 거고, 그죠? 그 다음에 Q2로 편미분하면 요거 편미분해야 되고, 여기도 Q2가 있으니까 요것도 편미분한 게 이렇게 두 개 하고 나온 거고. 이렇습니다. 요거 하나씩 여러분이 다 해가지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따분한 얘기를 하고 있는 셈이 되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모르고 있는 사람, 좀 부족한 사람들 위해서 여기 설명을 조금 약간 천천히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놈을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미분한 형태였죠. 상미분한 형태였어요. 요 안에는 편미분한 놈이 들어가 있었고, 라그랑지 방정식을 잘 보면은 바깥에는 여기 상미분이었어요. 요 안에는 편미분이었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상미분하게 되면 M1 Q1 다트를 상미분하면 M1 Q1 더블 다시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형태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 개의 방정식이 이렇게 얻어진다. 일반 좌표 수만큼 방정식 수가 나오는 거, 자유도 수만큼 나오는 거죠. 방정식 수가. 자, 그래서 이 얘를 갖다가 행렬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죠. 여기 질량 행렬, 강성 행렬이 이렇게 얻어진다. 방정식이 이렇게 얻어진다. 이 질량 행렬과 강성 행렬을 얻는 방법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운동 에너지와 보존 에너지를 갖다가 두 번씩 편미분해도 된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거를 Q1 다트에 대해서 한번 편미분하고 또 한번 Q1 다트에서 편미분하면 얘가 M1만 남잖아요. Q1 다트로 편미분한 놈이 바로 M1이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잖아요. M1 여기 하나 있잖아요. 하나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Q1 다트 얘를 갖다가 Q2 다트로 편미분해 버리면은 그 M12가 되는데, 걔는 이 Q2 다트는 여기 없으니까 0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여기 0 된 거죠. 그런 식으로 된 겁니다, 여기. 그래서 그냥 이 운동 에너지와 보존 에너지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보존 에너지 얘를 갖다가 한 번 더 Q1에 대해서 편미분한다 그러면 K1, 여기서는 K2, K1 플러스 K2죠. 그죠? 여기 K1 플러스 K2잖아요. K1 플러스 K2. Q1으로 두 번 편미분하면은 보존 에너지를 Q1으로 두 번 편미분한 놈이 여기 등장하죠. 그러면 K12는 요 K12 두 번째 저건 이놈을 갖다가 K2로, 이놈을 갖다 Q2로 한번 더 편면을 하면 되죠. Q2로. 근데 여기 Q2로 편면을 하면 0 돼 버리죠. 그죠? 여기 Q2는 요 Q2 여기 하나만 있죠. 그러면 요거를 갖다 Q2로 편미분 하면 마이너스 K2가 남죠. 여기 마이너스 K2. 여기 등장하죠. 마이너스 K2. 그래서 운동 에너지와 보존 에너지를 갖다가 두 번 편미분해서 강성 행렬과 질량 행렬의 요소들을 바로 다이렉트하게 구해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꼭 라그랑지 방정식 형태로 안 하더라도. 자, 이게 지금 이런 예제를 한번 보자. 사실은 이런 예제 때문에 라그랑지 방정식이 등장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갖다가 이제 뉴턴의 운동 방정식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얘 작용하는 이거는 별로 어려운데 얘 작용하면 여기 쪽에 작용하는 거를 또 이 회전 운동 방정식을 바꿔가지고 다 해줘야 되잖아요. 바꾸고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들을 다 따져줘야 되고 그러면 이게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은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하나 그리는데 이거에 대해서 병진 운동 방정식, 이거에 대해서 회전 운동 방정식 따로따로 뉴턴의 운동 방정식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거를 지금 하는 거죠. 얘 운동 에너지가 얼마냐? 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 q1 다트의 자승이에요. 얘가 q1이니까 병진 운동 에너지밖에 없으니까. 얘 운동 에너지 회전 운동 에너지밖에 없어요. 여기서 좌표를 잡을 때 얘 형상을 기술하기 위해서 시간에 따른 형상 계산하기 위해서 Q1과 요 돌아간 각도 Q2를 이용했어요. Q2. 그러니까 이렇게 좌표를 일반 좌표를 필요한 만큼 잘 잡을 수 있게 되는 것도 여러분이 많은 이 연습이 필요한 거죠. 주어진 시스템이 딱 주어지면 내가 여기서 일반 좌표를 어떤 변수로 잡는 게 좋을까 하고 결정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자꾸만 해보면서 경험이 쌓이면서 문제를 풀면서 이런 경험이 쌓이면은 그게 익숙해져요. 그래서 여기 요 놈은 돌아가는 놈이니까 각도로 잡고 형상을, 요 놈은 이렇게 병진 운동하니까 이거는 그냥 병진 거리로 잡고. 그래서 얘하고는 디멘전이 달라요. 얘는 예를 들어서 길이의 디멘전이라면 얘는 각도의 디멘전이죠. 각도는 디멘전이 없죠. 각도는 디멘전이 없어요. 자,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표시하면 얘는 병진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의 자승, 얘는 회전 운동 에너지 2분의 1 j 관성 모멘트 j 보통 세타 다트의 자승, 오메가의 자승 했던 게 이게 Q2가 바로 요 돌아간 각도냐, Q2 다트의 자승 이렇게 된 거죠. 2분의 1 j Q2 다트의 자승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여기에 등장한 보존 에너지는 요 스프링과 요 스프링이잖아요. 요 스프링은 간단하죠. 2분의 1 k Q1의 자승이니까 이거는 간단한데 얘는 늘어난 길이가 이쪽에서 Q2고 얘는 이쪽에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갖다가 그 스몰 r이라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스몰 r 곱하기 Q2만큼은 이쪽으로 이렇게 늘어날 거 아니에요. 돌아가면은. 그래서 스몰 r Q2 빼기 Q1이 늘어난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RQ2 빼기 Q1 2분의 1 K RQ2 빼기 Q1의 제곱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운동 에너지, 이 보존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제 저걸 구해야 된다. 운동 방정식 구해야 된다. 라그랑지 방정식에 대입해서 하는 풀이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앞에서 하는 건 똑같아요. 자, 여기서 이 문제에서는 바로 그 우변에 있었던 항, 비제차 항을 갖다 어떻게 구하는지 그거를 사실은 여기서 설명하려고 여기 등장하는데, 여기 보면은 요놈이 모멘트가 여기 원판에 가해지고 있어요. 모멘트가 MT. 그러면은 모멘트 가해졌을 때, 이 모멘트가 가해질 때 이퀄리브리움 상태에서 얘가 퍼터베이션 양만큼 움직인 양을 갖다 델타 Q2라고 하면은 이 모멘트가 발생시킨 가상일은 얼마냐면 M 곱하기 델타 Q2가 되죠. M 곱하기 델타 Q2. 가상 1량은. 가상 변이가 델타 Q2니까 가상 변이는 각 변이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각 변이까지. 가상 변이 하면 가상 그 병진 변이가 될 수도 있고 각 변이가 될 수도 있고 그래. 그래서 M 곱하기 델타 Q2만큼 가상 각 변이가 일어나면은 그 가상 각 변이 때문에 발생한 가상 1은 모멘트 곱하기 델타 Q2죠. 델타 Q2. 이 시스템에 작용하는 가상 변이 양은 이 모멘트에 의한 가상 1밖에 없어요. 가상 1 양은 이 모멘트. 작용하는 외력이 얘밖에 없으니까 여기는 외력이 작용 안 하니까 여기는 가상 1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M 곱하기 델타 Q2가 이렇게 놓고 풀게 되면 됩니다. M 곱하기 델타 Q2가 Q1 델타 Q1 더하기 라지 Q2 델타 Q2를 놓고 라지 Q1과 Q2를 갖다가 결정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항상 이 우변 이 형태는 이자유도면 항상 이렇게 표시하면 되고, 왼쪽만 여러분이 여기 작용한 시스템에서 요거를 표현을 하게 되면은 델타 Q2하고 이게 일치하는 놈이 바로 MT가 바로 Q2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Q1은 0이 되는 거고, 그래서 첫 번째 방정식의 비제차항은 0이고 두 번째 방정식의 비제차항은 M이 되는, MT가 라지 MT가 되는 겁니다. 라지 MT가. 그래서 이 앞에서 했던 과정 그대로 똑같이 겪어서
운동 에너지를 갖다가 Q1 닷과 Q2 닷으로 편미분한 다음에 그놈들을 갖다가 다시 한번 시간에 대해서 얘를 미분하면은 MQ1 닷 더블 닷 여기 또 얘는 JQ2 더블 닷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여기에 지금 보존 에너지 여기 한 놈들이 여기 등장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 비제차항에 라지 Q1이 0이었으니까 0이고 라지 Q2는 MT였으니까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방정식 두 개가 바로 얻어진다. 그래서 이 라그랑지 방정식을 갖다가 이용하면 이 가상 1의 원리로 비제차항 구하는 것만 잘 알면은 그것만 연습이 여러분이 잘 되면은 대부분의 평면 운동하는 문제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운동 방정식을 프리바디 다이어그램 안 그리고 직접 이 라그랑지 방정식으로 구하면 가장 편하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라그랑지 방정식이 평면 운동하는 데 대해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공간 운동이 되면은 이거보다 더 어드밴스된 방법들이 있습니다. 라그랑지 방법으로는 한계가 또 있어가지고 더 어드밴스된 그런 고등 동력학 이론들이 있어요. 그것도 역시 여러분 나중에 대학원 가서 배워야 되는 내용이고 자 그렇게 이렇게 운동 방정식 쉽게 구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라그랑지 방법이 여러분이 운동 방정식 구하는 방법으로 또 하나 배우게 되는 방법입니다. 자 잠깐 이런 시스템을 하나 소개를 하고 넘어갑니다. 비고정계 unrestrained system degenerated system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영어로는 자, 두 개의 매스가 하나의 스프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은 얘는 진동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갈 수도 있죠. 이렇게 좌우로 그냥 리지드 바디 모션, 트랜슬레이셔널 모션을 그냥 할 수 있죠. 리지드 바디 모션이 일어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리지드 바디 모션이 일어날 수 있는 진동계를 우리가 비고정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degenerated 시스템 영어로는 unrestrained 시스템 또는 degenerated 시스템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이런 시스템은 어떤 특징이 있나 보면은 자 운동 에너지 구했습니다. 이건 똑같이 2분의 1 mx1 다트의 자승 2분의 1 mx2 다트의 자승 각 두 질량의 운동 에너지 보존 에너지는 스프링 하나 있으니까 2분의 1 k x2 뺏기 x1의 자승 이거 이용해서 질량 행렬 강성 행렬 금세 했던 과정으로 똑같이 구했습니다. 자 이거를 고유치 문제를 풀어보면은 mk 있으니까 앞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고유치 문제 고유치 구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거의 디터미넌트가 0이 된다는 그 풀어보면은 고유치가 하나가 0으로 나와요. 즉 고유진동수 하나가 첫 번째 게 0으로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0이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이 뭘 알 수 있는 거냐면은 0이 나오면은 고유진동수가 0을 갖는 그 운동은 강체 운동이 포함된 진동 운동이다. 항상 그 강체 운동이 꼭 병진 운동이 아니어도 돼요. 회전 운동도 강체 운동이 있을 수 있어요. 회전 운동도 이게 두 개 디스크가 이렇게 하나에 바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은 얘가 같이 돌아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뒤틀릴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같이 돌아가면 그냥 강체 운동이죠. 이렇게. 그런 얘기가 똑같은 거죠.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회전 운동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비고정계의 고유치 문제를 해석을 하면은 항상 이게 고유진동수가 0이 되는 놈이 등장하고 요 0이 되는 놈의 모드를 구해보면은 이 리지드 바디 모드라는 게 등장해요. 1, 1로 등장하죠. 왜냐면은 여기서 얘가 1 가는 동안 얘가 1이 가면은 얘는 하나도 변형이 없잖아요. 똑같이 리지드 바디 모션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바로 여기 등장하는 이 모드를 갖다가 강체 모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강체 모드. 리지드 바디 모드라고 얘기해요. 리지드 바디 모드. 강체 운동에 의한 모드예요. 그에 비해서 1-1은 얘가 이쪽으로 갈 때 얘는 마이너스 이쪽으로 가니까 이렇게 진동하고 있는 거죠. 두 개가. 이건 제대로 된 진동이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1-1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비고정계라는 게 이게 종종 등장합니다. 종종. 여기서도 예를 들어서
예제로 이거 3자유도 시스템이 3개, 디스크가 3개 있어요. 회전 운동 3개 하는 건. 근데 얘네 셋이 동일한 각도로 돌아갈 수 있죠. 얘가 1 돌아가는 1 돌아가면 그냥 리지드 바디 모션 하는 거죠. 같이 돌아가는 거죠. 3자유도 문제지만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운동 방정식 이거 똑같이 이렇게 앞에서 한 것처럼 운동 에너지 구하고 보존 에너지 구해가지고 보존 에너지일 때는 여기 있는 놈이 이게 토셔널 스프링이에요. 토셔널 스프링. 비틀림 스프링. 그죠? 얘가 돌아가는 각도를 얘가 Q1, 돌아가는 각도를 Q2, Q3라고 그러면 Q1과 Q2 사이의 차이가 비틀린 각도고 또 Q3와 Q2 사이 비틀린 각도고 이게 해서 중간에 두 개의 스프링이 껴있는 꼴이 되죠. K1, K2 두 개의 스프링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놈을 고유치 문제 풀어보면은 역시 리지드 바디 모드가 섞여 있기 때문에 하나가 고유치가 하나가 0으로 등장해요. 풀어보면 여러분이 이건 하나 실제로 여러분이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보세요. 이 0이 된다. 이 0이 되는 놈을 대입해서 모드를 구해보면 111 여전 리지드 바디 모드가 나오죠. 세 개가 동일하게 돌아간 이게 나온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unrestrained system 또는 degenerate system이라고 불리우는 비고정계일 경우에 이런 적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 예제 외에 시간이 다 돼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제 5장으로 넘어가는데 5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요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할 텐데 중군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중군을. 자, 진동계가 중군을 갖는 진동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다루질 않는데 중군을 갖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중군을 갖게 설계를 하면 안 됩니다. 중군이 발생하면 안 좋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두 방향의 운동이 서로 굉장히 밀접히 있어가지고 서로 굉장히 시스템이 불안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가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한쪽 방향 운동이 다른 쪽 방향 운동에 연계가 돼서 두 운동이 서로 진동을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형태가 돼버려 가지고 불안전해지기 때문에 중군을 갖는 시스템은 별로 좋은 시스템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시스템은 질량이 두 개밖에 없는데 사자유도 시스템. 왜? 이 질량이 파티클이 이 X방향을 움직일 수 있고 Y방향을 움직일 수 있고 좌표가 X1, X2 적어도 두 개 필요하죠. 이 운동을 형상을 표시할 시간에 대한 형상 위치를 정확히 표현. 얘도 X, Y로 두 개 필요하고. 그래서 토탈 X1, X2, X3, X4 네 개의 좌표가 필요하고 이 네 개의 좌표를 이용해서 이 X1, X2, X3, X4가 굉장히 작다고 생각하고 얘가 크면은 이제 이 스프링들이 늘어나는 게 비선형적으로 그 관계를 갖기 때문에 크면은 안 되고 작으면 이렇게 요 질량들로 연결되는 이 스프링들 6개의 스프링들의 보존 에너지가 이렇게 됩니다. 운동 에너지는 뭐 저 2분의 m x1의 다트의 자승 플러스 x2의 다트의 자승 이렇게 되니까 운동 에너지 뭐 형태는 여러분이 쉽지만 보존 에너지 형태 요거는 여러분이 요걸 잘 보고 해야 되는데 이걸 유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 밑에 이 과정 속에서 중군이 등장하는 예를 갖다가 이제 보게 됩니다. 중군이. 그래서 다자유도가 되게 되면은 중군을 갖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둬야 돼요. 중군을 갖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중군을 가질 때 그 모드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해져야 되는가 하는 게 여러분이 하나 꼭 기억해야 될 점 중에 하나예요. 이런 형태의 문제는 좀 약간 고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흔히 등장하지는 않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등장할 수가 있는 얘기예요. 등장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 예제를 갖다가 이건 사실은 여러분 연습 문제에 등장하는 문제인데 이걸 여기다 풀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 5장 시작하기 앞서서 요거를 살짝 설명을 하고 그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늦어서 질문하고 싶은 사람들은 남아서 더 질문하도록 하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